안녕하세요, 시카리입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게 오랜만인데요. 1, 2편은 사실상 파일럿이었고 오늘부터가 진짜 본편입니다. 유럽 시계를 다룬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방송에서 다룰 만한 시계를 만드는 국가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벌써 끝났죠. 일본은 파일럿 방송에서 이미 다 소모가 됐고요. 나머지 두 나라는 스위스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중에서도 독일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스위스입니다. 원래 시계는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스위스로 끝나는 거고요. 제일 비싼 시계도 당연히 스위스에 있지만 제일 싼 시계도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건 물론 독일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일본을 포함하면 일본이 제일 싸죠. 포인트는 독일보다 스위스가 싸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스위스고요. 스위스에서 제일 싼 시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너무 싼 시계 위주로 다루는 거 아니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원래 비싼 시계들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언제나 가격 대 성능비입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시계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비싸다고 다 가성비가 나쁜 시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텍 필립 같은 브랜드는 그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파텍 필립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코 가성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잘 아시는 아르마니 같은 브랜드는 브랜드 밸류에 비해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가성비 안 좋은 시계로 유명하죠. 제가 가성비 외에 중요시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시계 디자인이라는 게 아예 새로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유명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것들이 있고요.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킨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모양이 예쁘냐 아니냐 보다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가성비와 독창성, 이 두 가지가 제가 시계를 평가하는 기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스위스 시계에 대해 얘기하려면 먼저 스와치그룹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와치그룹은 사실상 시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계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요. 매출도 많고 유명한 브랜드도 다수 보유하고 있죠. 브레게, 블랑팡, 글라스테 오리지널, 자케드로, 론진, 라도, 미도, 해밀턴, 티소. 네, 이게 전부 스와치그룹 안에서도 메카니컬 시계 전문 브랜드만 언급한 거고요. 주얼리 브랜드, 쿼츠 브랜드, 기타 마이너한 브랜드까지 다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 중에 오메가는 시계 시장 전체에서 매출 2위고요. 론진이 5위, 티소가 6위입니다. 스와치그룹의 특징은 서열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서열이 딱 잡혀 있어서 서로의 영역을 거의 침범하지 않아요. 브랜드마다 담당하고 있는 특정 가격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시계의 브랜드도 바로 이 스와치그룹이고요. 이 시계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굳이 또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유명한 만큼 좋은 시계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이 시계를 모르는 분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티소 르로끌입니다. 스와치그룹에서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다루는 브랜드 중에 가장 저렴한 브랜드가 티소고요. 르로끌은 티소에서도 가장 저렴한 시계입니다. 스위스 메카니컬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시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계들이 가성비 논란에 시달려야 됩니다. 이 시계는 그야말로 단점이 아예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세이코 같은 시계는 브랜드 이미지나 일본 태생 이라는 점, 이런 게 큰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티소는 브랜드 이미지도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태생부터 무브먼트, 디자인, 독창성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두 시계를 놓고 뭘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시 인터넷 가격 기준으로 르로끌이 30만원대, 라이벌 시계가 40만원대였어요. 약 10만원 차이였던 거죠. 그랬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르로끌은 10만원 올라서 40만원대가 됐고 라이벌 시계는 100만원 올라서 140만원대가 됐습니다. 10만원 차이였던 게 지금은 100만원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라이벌 시계가 더 좋아진 거 아니냐? 10년 전에는 원래 두 시계가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했었는데요. 르로끌 무브먼트는 훨씬 좋아졌고 라이벌 시계의 무브먼트는 그때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라이벌 시계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른 거예요. 돈 벌려고. 그 브랜드가 유난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티소가 유독 적게 오른 겁니다. 그럼 티소는 어떻게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도 망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스와치그룹이니까요. 스와치그룹의 파워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파워가 약해지긴 하는데 저가 시장에서는 스와치그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쯤에서 무브먼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안 그래도 가성비 최강이었던 티소가 최근 들어 더 좋아졌습니다. 무브먼트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인데요. 원래 에타 2824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이 무브도 좋은 무브인데 여기다 신기술을 적용해서
파워리저블을 늘렸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무브먼트를 파워매틱이라고 하는데요. 38시간에서 80시간이 됐고요. 기존 무브는 주말 이틀만 안 차도 멈추는데 파워매틱은 사흘 이상을 버틴다는 거죠. 실제로 오토매틱 시계를 차보면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만큼 세팅할 일이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가격은 인터넷에서 40만원대, 백화점에서 60만원대입니다. 1, 2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세이코 시계들은 백화점이 없는 물건이라 실물을 쉽게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티소는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더라도 백화점에 한번 들르셔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시계는 가능하면 실물을 보고 손목에도 얹어보고 구입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파워매틱이 적용되지 않은 구형 모델을 파는 곳도 있으니까요. 꼭 파워매틱을 확인하시고요. 파워매틱 모델은 다이얼에 파워매틱이라고 써 있으니까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파워매틱 유무가 정가 기준으로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굳이 구형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죽줄과 메탈줄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메탈줄을 사라고 권합니다. 가죽은 그냥 아무거나 사서 끼면 되거든요. 근데 메탈은 시계마다 전용 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죽줄을 사는 건 돈이 별로 안 드는데 메탈줄을 나중에 추가로 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가죽줄로 차고 싶으셔도 혹시 나중에 메탈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메탈 모델을 사셔서 가죽줄로 바꿔 쓰는 게 좋아요. 무슨 가죽줄을 사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포털에서 FLT2로 검색하시면 2만원짜리가 쭉 뜰 거예요. 거기서 디자인 고르고 사이즈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남성용, 여성용 둘 다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사이즈만 다르고요. 여성용에는 쿼츠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르로끌은 여성용도 메카니컬 오토매틱이에요. 다만 여성용은 파워매틱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이 시계의 단점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드레스워치에 적합하지 않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에 얇은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엄밀히만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얇아지려면 무브먼트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비싸더라도 얇은 시계를 원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시계가 있으니까 다음 편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카리였습니다.